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이처셀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사측의 그 공지사항이 나왔잖아요. 자, 요거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자세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기대하시는 것이 이제 어디서 자금이 투하가 될 것인가, 투자가 될 것인가, 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는 한 서너 개 정도 물망에 오르고 있는 그런 투자 펀드가 지금 존재하고요. 지난번에 그 기자회견장에서 얘기가 나왔던 그 건의 자산운용사도 있고 그 외에 히든으로 두세 개 정도가 또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또 하나는 또 외신이 하나 들어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의 끄트머리 부분에서는 대박주도 말씀을 드리니까요. 요것도 매매 잘하셔서 대박 내시기 바라겠고요.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대단히 감사드리고 저는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간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은 무료 텔레그램 방에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그 최근에 그 재료도 많이 나오고 주가도 상당히 변합니다. 급작스러운 상황에서 그때그때 맞는 정보와 사인을 드릴 거예요. 무료 텔레그램 방으로 꼭 들어오시고요. 네이처셀 입장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네이처셀에 먼저 그 사측 공지사항이 나왔던 거 여러분들 보셨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공지사항이라고 하는 것이요. 일단 그 불확실성을 좀 제거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건과 관련해서 아까 그 문구를 제가 쭉 이렇게 메모장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핵심적인 거가 무엇이냐.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여러분, 뭐라고 보세요? 네. 예를 들어서 핵심적인 거는 제가 이 위쪽에 제가 자 메모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린다면은 뭐 요건이 되겠어요. 여기 좀 글씨가 좀 작죠? 약간 크게 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 EOP2 미팅은 성공적이다. 그러니까 미국 3상을 이제 두 개를 해야 되는데 이제 3상 하나는 벌써 미국 3상 중 하나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의 임상만 하면 된다는 거죠. 요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재차 확인했고 그리고 CMC 제조 부문에서는 현재의 제조 방법을 인정 유지해 준다는 거 요건이고요. 그리고 좀 일정상으로 볼 때는 결국 이제 여러분 미국 3상 임상 시험의 승인을 받는 것은 아주 강력한 호재가 될 거예요. 근데 이 건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죠. 수개월 내에 미국 임상 3상 임상 시험 승인 받을 듯 이 건에 대한 사측의 공지가 있었고요. 그리고 가속 승인권과 관련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타입 C나 타입 D 미팅을 하기로 했다. 요건의 공지가 있었고요. 서로게이트 마커 관련 긍정적 진척이 있었다는 건입니다. 이 서로게이트 마커라는 것이 직접 측정하기 어렵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실제 임상 결과 대신에 그 결과를 대신 예측해 주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시간이 짧게 걸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진척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소득이 있다고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6,700만 불의 세금 공제.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시의 전폭적인 협조와 지원을 받았다는 거. 이 요건입니다. 그리고 자가 면역성 난청을 엔젤 줄기세포 기술로 치료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건과 관련한 이야기가 좀 있었고요. 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여기서 어떤 그 임상시험을 몇 월 며칠에 하겠다. 그리고 뭐 구체적인 건을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예, 임장권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총론을 일단 이야기를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총론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강론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강론은 이제 결과치로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결과가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강론을 미리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론을 기자회견장이나 또는 공지사항에서 확실하게 얘기를 해줄 수는 없는 겁니다. 신약 임상이라는 게 그만큼 여러분 쉽지 않고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떤 산수와 수학 같이 수치를 딱딱딱딱 그 일정을 얘기를 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총론 정도로 일단 이야기를 잘 해줘서 막연한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해소해줬다. 거기에 의미를 두셔야 돼요. 그리고 이 건과 관련된 재료는 갑자기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죠?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그 운용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예, 과연 그 누가 투자를 해 주느냐 이거죠.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하게 여기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제가 일전에 말씀을 올렸지만은 이 레이먼드 제임스 건이 지난번에 기자회견에서 나왔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이먼드 제임스에 대해서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네, 그걸 이제 기억하실 수 있으리라고 보여지고요. 이 자산운용사 말고도 또 나온 게 있어요. 네, 또 나온 게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건이 한 두세 개 정도 있다. 제가 서두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죠. 그러니까 레이먼드부터 여러분들이 먼저 보면은 어, 요겁니다, 여러분. 제가 짧게 요약을 했는데 400조 자산운용사로 알려져 있죠. 네, 근데 금융자산, 금융시장에 관리 중인 자산은 1000조 원에 달하는 레이먼드 제임스입니다. 네, 이 레이먼드 제임스는 여기 그 위키백과에서 나와 있듯이 미국에서 가장 큰 자산운용사 및 투자 운행 중 하나, 그리고 포춘지 선정 세계 500대 기업, 관리 중인 금융시장의 자산은 한 9천억 달러 정도 되는 투자은행이자 증권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자산운용사예요. 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키백과에서도 자세하게 해설을 했습니다. 이게 기자회견에서 좀 언급이 됐던 자산운용사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제1의 후보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 그 회자되고 있고 뭐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데가 아부다비 투자청입니다. 아부다비 투자청. 예, 아부다비 투자청 같은 경우도 위키백과를 보시면 나와 있지만 아부다비 투자 펀드의 핵심은 뭐냐면 자, 요겁니다, 여러분. 자, 아부다비 투자청 같은 경우는 아랍에미리트 국부 펀드 세계 3위 국부 펀드예요. 해외 투자를 거의 100% 정도 하고 있습니다. 세계 3위입니다. 3위 여러분. 뭐 10위도 아니고 30위도 아니고 세계 3위예요. 자, 요런 데서 투자가 들어오면 참 좋겠죠. 그러니까 1300조 자산운용사라고 예전에 오래전에 그 라박사 입에서 이제 나왔던 1300조 자산운용사라고 하는 것이 두 후보가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아부다비 투자청이에요. 그래서 이 아부다비 투자청에 대해서도 여기 나와 있지만 한번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얘기가 나오는 것이 블랙스톤입니다. 블랙스톤 운용자산. 블랙스톤 운용자산권과 관련해서도 관련 아티클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자, 여기는 말이죠. 제가 요약을 했지만 블랙스톤 같은 경우는 세계 최대의 대체 투자 자산운용사입니다. 글로벌 자산운용업계 사상 최대치로 투자를 하는 투자 펀드예요. 전 세계에 걸쳐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죠. 뭐 국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1300조 자산운용사로는 아부다비하고 블랙스톤 뭐 이런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레이먼드 제임스, 네, 이쪽도 그 기자회견에서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도 400조 이렇게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지금은 1000조 정도, 요 정도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1000조 정도라고 한다면 이 1300조 자산운용사랑 규모가 비슷하죠. 이거하고. 그래서 지금은 이런 한 세 개 자산운용사 정도와 아마 접촉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물론 이제 결과가 나와야 우리가 그걸 확신할 수 있겠지만은 일단 이런 건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는 기대감을 좀 높일 수 있고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 그러니까 자금 투자하는 것에 대한 어느 정도 후보군, 요 정도로 우리가 기대는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뭐 물론 지금 확신을 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기대를 해보면서 그 건에 대한 재료를 한번 기다려 보는 거죠. 예, 그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전에 우리가 그 CNPB 건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바우처 프로그램. 근데 그 우선 바우처 프로그램이 특히 어떤 기업이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제가 말씀을 분명히 드렸지만은 CNPB 관련해서는 지금 그 3종 FDA 3종 세트를 갖고 있는 조인트 스템으로서는 일단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여기 한국어로 번역을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그 건과 관련해서 여기 아티클이 나와 있는데요. BTD를 받은, BTD 당연히 받았죠. 조인트 스템은 세 가지 3종 세트 받았잖아요. 그 중에 이제 BTD를 특히 그 받은 기업들 중에서 72%가 실제로 CNPB 승인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BTD를 지정받은 기업들이 CNPB 지정이나 허가를 받을 확률이 한 72% 된다는 얘기죠. 네, 그만큼 이 BTD하고 CNPB하고는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 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네, 여기 아티클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CNPB에 대한 기대감도 슬슬 이제 불거져 나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조건부 승인과 CNPB는 틀리죠. 조건부 승인은 판매를 할 수 있는 건이고 CNPB는 본격 허가 있죠. 본격 허가, 그거를 좀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건에 CNPB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조건부 승인, 뭐 CNPB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CNPB 건도 앞으로 떠오를 수 있는 강점 있는 재료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기대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회사 공지사항에서 얘기하는 거는, 또는 기자회견에서 얘기하는 거는 총론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강론을 얘기합니까? 그죠? 강론은 이제 재료로 나오면 그때 크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게 보실 필요가 있고, 이번에 사측의 적극 공지가 불확실성을 제거를 어느 정도 한 그런 측면이 있다. 그리고 자금 유치 펀드를 예상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건에 대한 기대는 살아있다. 중간 결과, 임상 중간 결과 발표도 기대할 수 있다. 그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누차 강조를 드리고 있지만 국내 임상, 국내 허가, 식약처에 의해서 반려되었던 식약처 반려권의 악재가 최대의 악재이었던 것이고, 그 이후는 최대의 악재가 이미 노출됐기 때문에 크게 급락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당분간은. 그죠? 그래서 주가가 모양을 만들고 이렇게 올라왔었던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믿음을 지금 현재 가져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하튼 변화 있는 재료나 히든 스토리 등은 제가 빠르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거고요. 네이처셀이라고 꼭 문자를 주신 분들에게는 많은 혜택이 갈 거고요. 무료 텔레그램 방 들어오셔도 됩니다. 네이처셀
입장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텔방에 초대해 드릴 거고요. 구독자 무료 혜택도 드립니다. 요 참고사항 꼭 확인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문자 많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대박주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네, 요거 말씀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듣고 대박 내세요. 네, 여러분 수익 화끈하게 낼 만한 대박주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섹터는 IT 섹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격대는 적절합니다. 10,000원에서 한 20,000원 정도. 그러니까 만지기 쉬운 가격대죠, 여러분. 네,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기 쉬운 가격대 종목입니다. 목표는 더블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예상 기간은 이제 짧으면 1개월 만에 또는 늦어도 3개월 안에 승부를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네. 자, 이 종목의 주봉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주봉 차트상으로 여러분 4번 정도 바닥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대형주 같은 경우 엄청 급등한 종목들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지금 따라가서 먹을 게 얼마 없어요. 그리고 좀 흔들리면은 불안해서 털고 나오고 실제로 매매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생바닥에 완벽한 바닥 구성한 종목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탄력성이 크죠. 네, 얘네들 차례예요. 네, 얘네들 차례입니다. 이쪽을 여러분들이 공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상승 초기에 시동 거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리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미 급등한 대형주보다 이제 시작하는 중소형 성장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생바닥 상승 초기 국면 진입 중소형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수급적으로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은 뭐냐면 1, 2개월 동안 외인들이 들어온 게 아니라 무려 5개월간 외인들이 들어온 종목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확인이 되시죠? 이 빨간 선이 이제 외인입니다. 1, 2개월이 아니에요. 5개월 동안 계속해서 매집을 해왔는데 주가가 그렇게 크게 못 올랐어요. 아까 그 주봉 차트 이제 보셨잖아요. 그죠? 네, 그런 강점이 있는 종목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걸 좀 생각하셔야 되고. 자, 그리고 이제 가장 큰 강점은 뭐냐면 미래 기업이라는 거는 자꾸 인원을 구조 조정을 하게 돼 있어요. 자꾸 줄어듭니다. 급권과 관련해서 최대의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에요. 이게 특징적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현재 IT 장비도 물론 가장 큰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지만 2차 전지 사업까지 범위를 확장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2차 전지들 이제 떠오르기 시작하죠, 여러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목 집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종목의 특징은 실적 자체는 좀 우리가 확실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직까지는 실적은 조금 처져요. 네. 하지만 이 실적보다는 미래 성장성하고요. 재무적인 부분이 너무 좋아서 안정성까지 겸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강점이 있는 거예요. 부채 비율은 10 내지 30%밖에 안 되고 현금을 무려 1, 2천억 정도 확실하게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증자라든가 12BW 발행이라든가 이런 거 절대 없어요. 한 주당 가치가 희석화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네. 그리고 마지막 포인트로는 3차 상법 개정이 되면 최대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입니다. 3차 상법 개정의 중심이 뭡니까, 여러분?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 요겁니다, 여러분. 요 대박주는 꼭 한번 해보시고요. 요 전번으로 대박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매수부터 중간에 매매라든가 매도까지 확실하게 가이딩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문자를 주셔서 대박 시세 한번 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